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나요? 연이은 수업으로 힘들겠지만 우리 힘내서 오늘 수업을 재밌게 잘 진행해 봅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 자료를 잘 준비해서 수업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럼 본 강의에 첨부된 마인드맵과 학습 요약 자료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학습 요약 자료를 통해 다시 복습해 본다면 국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구성과 주요 조직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지위와 함께 국회의 구성 가운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물론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세 가지 내용도 반드시 학습해야 할 중요한 내용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입법과 재정, 그리고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해 각각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법률 제정 및 개정권, 그리고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 등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이해되며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 결산 심사권 등은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권, 중요 공무원의 임명 동의권, 탄핵 소추 의결권 등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배울 학습 주제와 관련한 자료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 더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부의 구성은 어떠한가? 와 같은 물음의 답을 오늘 수업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학습 요약 자료의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중임과 연임이 불가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의 경우 임기가 4년의 중임과 연임이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얼마 전까지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버락 오바마의 경우에도 재선에 성공해 각 4년간 총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국정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어디선가 선생님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 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두 번째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위에 걸맞게 막대한 권한도 주어집니다. 예로 국가 원수로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또는 위급한 국가 상황에서 긴급 명령이나 계엄을 대통령 권한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 헌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행정부를 지휘, 감독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등 고위공무원의 임명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입법 활동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행정부는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며 법률에 따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 정책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그리고 행정각부와 감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 활동을 지휘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와 함께 구체적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각부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최고 감사기관으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결산 검사하고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인 마인드맵을 잠시 살펴봅시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요약 자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원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경우 선출과 임기,
그리고 지위와 권한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의 의미와 구성에 대한 내용 역시 앞서 학습한 학습 요약 자료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두 학습 자료 중 자신의 학습 방식에 보다 더 적합한 자료를 선택해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부분과 행정부의 구성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영역입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꼼꼼히 학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단원 전체 내용을 모식적으로 잘 표현한 마인드맵 자료나 혹은 단순 요약 자료 중 한 가지를 잘 선택해 학습하시기 바라며 선생님이 준비한 EBS 영상을 보시고 다음 교과서 정리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죠. 자, 먼저 행정부라고 할 때 이 행정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행정, 행할 행자를 씁니다. 정책을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또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의 활동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배웠죠? 법률 어디서 만들죠? 자, 다들 아시겠죠? 법률이 어디서 나오는지, 만드는지, 지금 나오는지라고 하는 게 쌤이 친구들이 막 댓글 읽다가 섞였네. 그래요. 이 법률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대표기관 국회에서 만듭니다. 좋아요, 허별표 잘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이 법률을 보다 우리 이 생활에 맞게 좀 세부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또 다른 이 정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법률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만드는 여러 방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은요, 그걸 생활에 적용시키고 행하는 걸 말하죠. 자, 요걸 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행정부는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간혹 이렇게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정부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정부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 행정부를 뜻해요. 근데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국회, 법원, 정부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서 또 넓은 의미로 정부가 사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행정부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정책을 만드는데 어떤 정책들을 만드냐면 국민 모두의 공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다수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복지 증진, 복지란 말 많이 들어봤죠? 행복. 행복하다 할 때 복복자의 복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 그리고 국민 보호,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요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요런 목적으로 행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목적을 잘 추진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 행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고 행정부의 전문성도 커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고 해서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그리고 행정부인 정부를 봤을 때 그 기능이 이쪽이 많이 커지는 거죠. 행정부의 기능이 많이 비대해지는 현상, 커지는 현상, 요걸 바로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요. 바람직한 현상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삼권 분립해놓은 이유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의 원리를 지키라는 이유였잖아요.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행정부 쪽으로 기울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더욱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부의 이런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 넘치는 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국회, 입법부가 국민을 위한 법률도 더 잘 만들고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국회의 기능 잘 회복하고 또 올바르게 정치가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선거죠. 선거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 행정부 살펴봤습니다. 어떤 이제 기능을 가졌는지 알겠죠? 자, 그럼 행정부의 주요 조직을 가볼까요? 자, 행정부 조직으로 들어가 보니 이제 이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일단 제일 위에 요거 대통령, 그리고 요거 뭐죠? 요거 푸른 색깔 기와의 지붕을 가진 집, 청와대. 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을 하죠. 자, 그리고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자, 행정부의 1인자가 대통령이고 행정부의 2인자라고 하면 국무총리예요. 자, 그런데 감사원은요. 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서 이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정말 공정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관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벌써 노별우, 손별연, 박별훈, 아별친구, 청와대요라고 맞춰줬어요. 혹시 청와대 가보신 친구들 있어요? 쌤 가봤어요. 쌤이 견학 신청하고 방문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여러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고 온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청와대 견학해서 신청해서 갈 수 있거든요. 우리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고 코리아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날씨도 좋아질 때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선생님이 예쁜 지구본도 선물로 받아왔었거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와 같은 행정 각 부가 보이고 있어요. 요게 바로 행정각부. 자, 행정부는요,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직접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걸 전문 분야별로 나눠서 해야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경제 정책에 대한 관련된 일들을, 교육부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이제 교육을 위해서 최근 많이 바빠졌죠. 자, 그다음에 통일부에서는 또 통일에 관련된 일을,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가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또 국토 방어를 위해, 외교부는 외교적인 업무를, 환경부는 환경을 쾌적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요, 이거 배웠죠. 그렇죠. 우리 노동 3권 할 때 우리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고용 증진이라든지 또는 근로 기준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는 여성과 가족의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일들을 많이 마련해서 시행에 옮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실은 이름을 보면 각각 어떠한 역할을 가진 행정각부인지를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실은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맞아요. 자, 우리 친구가 김별영 친구가 교육부 장관도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맞아요. 잘 질문했습니다. 각 부에는 장관이 있어요. 교육부 장관도 있고요. 통일부 장관도 있고요. 국방부 장관도 있습니다. 그 각 부의 장관들이 그 각 부를 이끌어가는 거죠. 또 이 각 부를 통솔하는 역할을 또 국무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조직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방금 봤던 조직도의 조직들을 좀 더 들어가서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일 먼저 국가의 대표, 행정부 최고 책임자.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봅시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 행정부의 일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대표이자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만큼 또 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인물이죠. 자, 누굽니까? 대통령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별은, 김별수, 대통령 잘 맞췄어요. 이별열, 문별원 다 잘 맞췄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요. 우리가 사람이지만 헌법에 이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사람을 기관이라고 해요? 라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자, 대통령이 있다면 박별솔, 유별원, 김별룬도 잘 맞췄어요. 다음 답도 나온 친구가 있어요. 김별아. 벌써 답을 다 채웠네. 잘했네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각부를 통솔하는 사람. 아까 선생님이 그 조직도에서 이분이 바로 행정각부를 통솔하지요 라고 얘기했죠.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렇죠. 국무총리.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지금 잠 깨기도 힘들 그런 시간 아니었나요? 너무 잘 맞추고 있는데 벌써 머리가 그냥 아주 산뜻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황별련, 주별서, 우별련, 윤별지. 잘했어요. 자, 국무총리는 어떻게 뽑히냐? 여기에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바로 국회. 지난 시간 배웠던 이 국회가 바로 동의를 해 주어야만 국무총리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국무총리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질문했었던 것 기억나죠? 동의 안 해주면 결국은 그 국무총리 후보자를 앉힐 수가 없고 새로운 후보자가 나서야 됩니다. 새로운 후보자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시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자, 다음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여러 일을 결정을 할 때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일단 그 전에 있어서 여러 각부 장관들, 자, 그들이 이 국무위원이 되고 또 많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모여서 행정부의 이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이 회의가 바로 국무회의.
자, 국무회의를 통해서 행정부에서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아주 잘 살펴보고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때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 의장이 대통령이 되고요. 부의장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뽑는데요. 15인에서 30인의 국무위원을 뽑고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각부 장관의 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각부 장관이면서 국무위원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자, 요렇게 모여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건 요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주요 조직 가운데 행정각부도 살펴봤었죠. 각각의 이름에 따라서 또 맡은 분야가 달랐어요.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합니다. 자, 행정각부의 바로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자, 그 장관들이 이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이 되어서 그 자리를 앉게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행정각부의 장관을 같이 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했었죠. 저 행정의 사무의 지휘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자, 그다음 요 기관, 중요한 기관이 나왔습니다. 행정부는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수행하는 데 이제 필요한 비용들을 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제 공적인 자세에서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죠. 자,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확인해 보고 있어요. 자,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감사원. 국가의 세입, 세출을 결산. 자, 결산은 마무리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이때 세입과 세출은 뭐냐면 세금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잘 이제 세금을 걷어서 또 그거를 또 잘 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행정기관의 사무, 행정기관들이 각각 하는 일들, 또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직무 잘 되고 있나? 혹시 일하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빠져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없나?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기관의 행정기관이 잘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확인하고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업무상은 대통령에게 독립되어 있어요. 자,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우리가 감사원을 보아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적 헌법기관의 감사원을 살펴봤는데, 자, 감사원이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이제 감사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감사원의 상징을 알면 이 감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뭘 그리는 걸까? 한번 맞춰보세요. 쌤이 그림을 좀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잘 그리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잘 그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 얘가 뭘까? 느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어. 마패라고. 박별민. 마패요. 암행어사가 쓰는 마패요. 잘했어요. 팔자주름 왜 나오죠? 자, 호패? 호패는 아니지. 그 신분증명패죠. 김별대. 암행어사가 나왔고요. 김별원. 마패. 김별석. 마패. 손별비. 마패. 기별라. 마패. 그래요. 마패. 말이 5마리가 있는 암행어사들이 이제 출동할 때 들고 다니는 그 마패예요. 이 마패가 감사원의 상징이에요. 감사원이 어떤 일 하는지 알겠다. 암행어사처럼 잘하고 있나? 이렇게 명령대로 잘 돌아가고 있나? 혹시 세금이 딴 데로 새는 건 없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또 하나 상징이 있거든요. 요건 뭘까요? 여기가 이제 실은 빨간색이고 여기가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는데 색깔은 뭐 필요가 없고 요게 뭘까? 요게 국민의 이것을 상징합니다. 얼굴 중에 있는 것. 그렇죠. 눈과 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행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래, 누가 얘기했는데 벌써 올라갔어. 막 댓글을 좀 읽어주고 싶은데 허별표 잘했어요. 이별은 황별현 잘했습니다. 박별주까지 우리 친구들이 눈과 귀 기억하시다. 국민은 우리 국가기관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그 눈과 귀를 크게 뜨고 또 밝게 들으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세죠. 자, 그래서 그 감사원 또한 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 배별호, 윤별은, 황별르, 이별찬도 잘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방금 배웠던 내용을 좀 짚어봐야겠죠. 우리 행정각부가 다양한 부가 있었으니까 한번 또 이것도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림 속에 있는 이제 그 일들은 어떤 행정부에서, 행정각부 중 어디에서 하는 것일까? 중학교 배정 통지서, 초등학교 배정 통지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이제 군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늠름한 군인이 지금 이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임금 체불, 상담 신고는 여기로 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박별민, 이별영, 윤별정, 이별규, 우별현. 교육부. 잘 얘기했어요. 맞아요. 국민교육에 관련된 일, 여러분들의 이제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평생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일을 우리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김별성 친구가 답을 잘 얘기했어요. 남별은 친구도 얘기했고요. 송별수, 왜 답만 이렇게 이제 안 불러주냐면 친구들이 쌤 듣고 쓰지 않도록. 하별원, 조별찬, 김별아 다 잘 맞췄어요. 윤별이까지. 요거 국방부죠. 그래요. 국토 방어를 하는 부, 국방부. 그 다음 여기는요. 자, 요거 우리 배웠던 거. 임금 체불이 있을 때 어디다 신고할 수 있었죠? 최저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줄 때 어디다 신고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바로 송별수, 박별원, 김별린, 이별은. 그렇죠. 고용, 노동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의 그 노동권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을 때 살펴봤던 고용, 노동부까지도 짚어왔습니다. 박별수, 윤별경, 이별연 친구도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행정부의 역할들은 쭉 다 살펴봤어요. 한 방에 막 여러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다시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니까 이거 다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 부서의 역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요.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쌤과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자, 다음은 대통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부터 살펴볼 텐데, 자,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자, 여기서 원수라는 표현은 으뜸원, 우두머리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 친구들 빠르다. 벌써 밑에 답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라의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면 됩니다. 대표로서의 지위. 자, 그 다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곧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행정부 수반, 수반이란 말도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란 뜻인 거죠. 나라의 대표, 국가의 원수,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자,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자, 선거의 4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선거의 4원칙. 이 선거에 따라서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이제 자리가 대통령이고요. 자, 요때 국민의 직접 선거 나왔고 임기는 친구들이 벌써 한참 얘기를 해줬어요. 이별준, 문별인, 김별서, 변별연, 문별인. 그래요. 아까 문별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별혁, 이별승. 우리 댓글 아낍시다. 40개 뿐이 없는데 한 사람이 막 3, 4개씩 그렇죠. 답변을 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별리, 최별우, 이별영까지 5년. 국회의원은 그럼 몇 년? 국회의원 맞춰보세요. 국회의원. 자, 5년의 단임제로서 단은 호단자 딱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중임이 불가하다는 말도 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또다시 앉을 수 없다. 그 지위를 또다시 맡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중임이 불가하다. 단임제 호단자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국회의원은 4년이죠. 방별우, 김별미. 지금 국회의원의 임기 말한 거 맞죠? 이별수, 정별란, 권별혁, 허별찬도.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 구분해 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를 한번 알아봤고 이제는 아까 봤던 그 대통령의 지위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국가 원수, 나라의 대표로서, 행정부 수반, 행정부 대표로서. 자, 이 두 가지 지위에 따라서 역할을 좀 구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 원수는 정말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나오고요.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 자체 내에서의 역할을 책임지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원수는 대외적 국가 대표이고요. 자, 그래서 나라를 대표해서 정상회담이 열렸다. 각국의 정상들, 대통령이나 또는 뭐 이제 내각 책임제에서는 뭐 총리나 수상 등이 막 모였어. 자, 그럴 때는 우리나라 대표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외교 사절을 접견합니다. 말들이 단어가 좀 어려운 건데요. 사절은 이제 거기서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외교 사절, 외교적인 이제 그 역할을 맡고 오는 그 사절을 접견 만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자,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이 직접 체결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외교부 등을 통해서 체결된 조약들도 있겠죠. 그때 최종적으로 비준,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 이것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자, 그다음 선전포고와 강화권. 저 나라와 우리나라 전쟁이요? 자, 이런 말을 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런 거죠. 그죠? 선전포고. 그 다음에 강화는 뭐냐면 이제 그만. 전쟁 이제 끝. 이거를 선포하는 것도 둘 다 대통령이 나라와 헌법을 지키는 나라의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자, 그 다음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기관 구성. 헌법에 쓰여있는 많은 헌법기관들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또는 감사원장이라든지 아까 우리 감사원 살펴봤었죠. 행정부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실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봐야 돼요. 직무상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한 우리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기관 구성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임명할 때 우리 기억나시죠? 꼭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긴급 명령권과 계엄 선포권이 있습니다. 자, 요 또한 굉장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오는 이제 내용들인데요. 긴급 명령은 이제 긴급하게 빠르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이 법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요거를 이제 의결하고 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바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에 긴급 명령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국회 동의는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계엄 선포권은 뭐냐면 정말 전쟁 같은 상황, 전시 중 이럴 때 또는 뭐 비상사태야. 전쟁에 이 비준하는 정말 비상사태라서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제 우리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이 힘으로만은 어려워요. 그럴 때 병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이 병력을 동원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엄 선포권이라고 합니다.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려지려면 바로 국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 개인의 그런 뭐 이제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요.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때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 이제 독재 정권이 들어선 적도 있었고 이렇게 계엄령이 내려질 때도 뭔가 이 국가와 헌법 수호를 목적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이 정권을 위해서도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또 현대사에 이제 배우는 내용 때, 역사 때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국정조정과 국민투표 제한이란 말이 나와 있죠.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 뭐 국방이나 외교 등의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들에게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때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행정부 수반 가볼게요. 행정부 자체적으로 행정부 내에서 일단은 행정부의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이제 책임지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권한에서 이 지휘 감독권,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또 국군 통수권 또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국방부의 국군들을 통수하는 통수권자, 통솔하고 지휘한다는 거죠. 공무원 임명권이 있어요. 자, 요거 좀 구분해 볼까요?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헌법기관은 행정부뿐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이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과 같은 인물들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었잖아요. 이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만. 그래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다. 선생님 오타난 것 같은데요? 오타 아니에요. 임면은 임명하고 또 해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직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이 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해임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그 자리에 임명을 할 수도 있고 해임을 시킬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부 장관을 임명하는 거. 각부의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요건 임명, 또 뭐 해임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요 권한은 바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요. 우리 헌법기관 구성이 아닌 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각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대통령령 제정. 자, 원래 행정부에서는 명령이라는 걸 제정할 수 있어요. 국회가 만든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각부의 명령이나 대통령령과 같은 명령을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기억해 두시고요. 요 긴급명령과는 좀 다르죠. 긴급명령권은 뭐 대통령이 내리면서 법률과 같은 효력까지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요거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국무회의의 의장 기억나시죠? 아까 행정부에서 최고 심의 기관 국무회의를 할 때 의장 역할을 대통령이 맡는 것도 행정부 수반이니까. 그다음에 법률안 거부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환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환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 가운데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수단이죠. 법률안 거부권. 난 그 법안 반댈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게 재의결을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 지난 시간 국회에서 살짝 법률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볼 때 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 나왔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행정부의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각 기관은 서로 견제, 균형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상은 재밌게 잘 시청하셨나요? 수업 영상 속에 등장한 개념을 교과서를 통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교과서 34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본문 상단에 위치한 주제 열기의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만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법률을 실행에 옮기는 행정부의 구체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부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우리 헌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지위와 함께 막대한 권한도 함께 가지는데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대통령의 권한은 모든 행정작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행정부를 지휘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의장직 수행할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고 또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 갖는 대통령의 권한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등 외교활동에 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한 국회에 동의 얻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명령권을 행사하거나 국가 비상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하단의 탐구활동을 함께 살펴봅시다. 활동일에 보시면 위 자료가에서 바를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 갖는 권한을 구분해 보자입니다. 자료가에서 바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료가를 보시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권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료나를 보시면 미국 대통령과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다를 보시면 국무회의에서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심의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회의 의장직 맡아 국정활동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R을 보시면 세국도 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후 서민주거 안정을 당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권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말을 보시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발을 보시면 독일을 방문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탐구 활동일에 들어갈 포함될 내용을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탐구 활동 문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료가 에서바에 나타난 대통령의 권한 이외에 추가할 권한이 있으면 써봅시다.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비상사태의 대통령 직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긴급 명령권이나 계엄 선포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에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끝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땡땡으로서의 권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다음 2번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땡땡으로서의 권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교과서 36, 37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다음 단원인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수업 듣느라 고생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보다 도움되는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개학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